장비에 이러면 안 돼. 경찰이야? 어? 대안이 뭐 수사가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어제 자체 파악한 결과라면서 박 대통령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새누리당 소속 반대 의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해서 일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요동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부터 원주 단구동 내거리에서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나와 우리가 주인이라는 속팻말과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퇴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들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시 간호장교였던 조모 씨와 신모 씨는 모두 대통령에게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술을 받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일제히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진료 상황과 관련해서는 앞선 김상만 자문위의 말과 엇갈리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등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를 받는 차움병원 출신 김상만 자문위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간호장교 배석 상태에서만 대통령을 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간호장교 모두 김상만 자문위가 진료할 때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저희를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진료를 하실 때에는 피부의 인원만 수습하는 기준에 김상만 자문위가 없었습니다. 김상만 자문위는 또 대통령의 혈액을 간호장교가 직접 채취해서 최순실 이름으로 외부에서 검사했다고 말했지만 신 전 대위는 대통령 혈액을 채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사 의도에 뭐 이런 걸로 외부에 나가거나 그러신지? 네,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함께 근무했던 두 간호장교의 기억도 서로 다릅니다. 신 전 대위는 자신이 치아 세정용 가글액을 전달하러 부속실에 다녀왔다고 했지만 조 대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간호장교들의 당시 근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면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전에 핸드폰을 바꾸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들어오기 직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 핸드폰을 검찰에 내셨다면서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핸드폰도 그것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은요? 네, 저는 휴대폰이 좀 고장이 좀 생겨가지고 바꿨었는데요. 그러니까 예. 가짜 핸드폰을 검찰에 제출하시고 예. 과거에 쓰던 핸드폰을 제출 안 하셨죠? 예. 네, 그렇게 제보가 들었어요. 예. 그 고장난 핸드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장난 휴대폰은 버렸습니다.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집에 와서 네? 버렸는데, 집에 와서 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버렸다고요? 집에 어디다 버리셨어요? 아니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분리봉탄. 쓰레기통에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아니 그게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휴대폰이 고장 나서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일반적으로 버려요? 자,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지금 입증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에요. 수사 실무를 책임질 현장 총괄 지휘 개념인데요. 최대 20명에 달하는 파견 검사들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 4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대검 등에 소속된 공무원에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직 검사인 윤 검사는 수사팀에 참여하는 1호 검사가 될 전망입니다. 박 특별검사는 윤 검사가 자신을 좌천시킨 현 정권에 복수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영화에 나오는 얘기라면서 복수 수사를 할 사람이면 뽑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특검팀의 자격으로 꼽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끈기와 분석력이 있는 사람에 윤 검사가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윤석열 검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윤석열 검사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죠.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검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대검의 중수 2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당시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가 항명 사태로 교체됐던 인물인데요.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일으켰는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위법을 지시하면 안 된다며 굳건한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 정권의 눈밖에 나면서 3년째 좌천성 인사조처를 당했는데요. 앞서 윤 검사는 현 정권을 향한 수사에 참여한다는 건 보복성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견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수사팀장직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특검이 수사 인력 구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강공을 던지는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박 대통령은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를 상대하게 된 겁니다. 윤 검사는 박근혜 정부가 배출한 음지의 스타 검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원만히 처리하기를 원했지만 윤 검사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좌천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특히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양심 선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법률상 특검에 임명할 수 없는 윤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수사팀장의 직책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보 4명을 포함해서 수사 인력 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입니다.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 현직에서 물러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탄핵을 당할 경우 대국민 담화와 상관없이 오는 2일이나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최장 180일의 탄핵 심판에 들어갑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해지고 기소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말했듯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경우엔 하야 시점이 변수입니다. 하야와 동시에 소환 조사도 가능하고 혐의가 무거우면 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 단계까지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하야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별로 차기 대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4월쯤 대통령 사임과 동시에 사법 처리 절차가 시작될 거라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대통령이 끝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임기를 채울 경우에도 내후년 2월 퇴임 이후에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박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사이에 여론을 돌리거나 1심 판결 후 사면 같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특검에서 최 씨와 공범인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게 되면 이 단계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없는 밀접한 관계인데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잠들기 힘들거나 수시로 잠이 깨는 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 이하인 사람은 그보다 길게 자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잠들기 전 명상을 한다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는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면 환경입니다. 잠을 자는 공간 역시 잠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신경에 거슬리는 소음이 계속된다거나 네온사인과 같은 불빛이 창문을 통해 번쩍인다면 잠들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침실 환경을 좀 더 수면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빛이 거슬린다면 암막 커튼을 치고 소음이 문제라면 귀마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침대 매트리스 상태나 실내 온도와 습도 등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같은 부분이 수면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와 등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만성 요통 환자라면 잠을 잘 때 편안한 자세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지속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증세가 쉽게 완화되진 않으므로 수면 자세에 계속 신경 써야 하는데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등으로 가해지는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선 바로 누워 자는 것보단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낫다고 합니다. 이때 무릎은 가슴 방향으로 살짝 구부려 당겨서 자는 게 좋고요.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위치에 따라 편안하게 느끼는 수면 자세는 달라지므로 병원에서 증세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는 데다 긴장이 완화돼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유에 꿀을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꿀은 몸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오렉신이라는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졌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6.4도에 머물며 아침보다 불과 1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떨어지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 일사이의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8도로 평년보다 높겠지만 큰 일교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3도, 대구 1도, 부산은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8도로 예상되고요. 대전과 전주 9도, 울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내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서울 낮 기온은 10도, 휴일은 9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전국 대부분